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복일입니다. 미국과 영국의 고위 당국자들이 연이어서 중국의 위협을 경고하고 나서서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우선 영국의 국외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국가정보기관이죠. 비밀정보국, 우리가 MI6라고 있기도 하고 또 SIS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이 MI6의 리처드 무어 국장이 지난 11월 30일 MI6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이 최대의 단일 위협이 됐다 그러면서 이 중국의 체제 과신에 따른 계산 착오 때문에 이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을 국제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로 지목을 한 겁니다. 무 국장은 이날 영국 런던에서 열린 국제전략문제연구소, 그러니까 IISS 주최의 행사연설에서 중국의 부상이 이 MI6의 최우선 과제라 그러면서 이같이 말한 건데요. 주목할 것은 이 무어 국장이 지난해 10월 취임한 이후에 처음으로 행한 공식 석상의 발언에서 중국을 지목해가지고 노골적으로 위협 국가라고 발언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아주 이례적인 일이기도 하거니와 그만큼 이 중국에 대한 위협을 경고를 해야 될 만큼 그 정도가 도를 넘어섰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 국장은 또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 점점 더 과감하고 결단력 있는 행동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면서 덩샤오핑의 도광양해, 그러니까 힘을 드러내지 않고 때를 기다린다는 이 도광양해 시대는 지났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은 이 서방 세계의 취약점을 겨냥한 자국의 선전선동 행위를 지나치게 과신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미국의 결의를 과소평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대만 문제를 무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 중국 공산당의 열망은 세계 평화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또 무 국장은 영국이 직면한 빅4 안보 문제로 중국, 러시아, 이란, 국제 테러, 이렇게 4개를 꼽았는데요. 그러면서도 이 중국의 군사력 확장을 가장 우려했습니다. 무 국장은 중국이 유구르족 통제를 목표로 개발한 감시 기술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의 부상에 따라서 변화하는 이 세계 질서에 적응하는 것이 MI6의 최우선 과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 국장은 이와 함께 이 중국 정보국이 영국과 동맹국을 상대로 지속적인 대규모 첩보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대처도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 영국의 해외정보수장이 무 국장의 발언은 그동안 영국 정부가 보여왔던 정책 방향, 특히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기를 주저했던 것과는 확연하게 다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건 올해 초에 영국 정부가 국방안보정책 통합 검토 자료를 발간하면서 중국과 더 깊은 무역과 투자 관계를 구축할 것이다 했던 것을 견주면서 평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영국의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무 국장은 중국이 경제력 및 정보 수집 능력을 앞세워서 전 세계를 부채와 데이터 함정에 빠뜨리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무역 투자 측면에서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영국의 문제점을 정보기관 수장이 직접 노골적으로 경고를 내나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무 국장은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서의 연설 직전에 BBC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요. 여기서 중국이 1대1로, 그러니까 육해상 실크로드 구상에 참여한 국가들에게 차관을 무기로 해가지고 경제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부채 함정을 통해서 이 국가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무 국장은 그러면서 중국의 1대1로 사업을 두고 덫이다, 트랩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무 국장은 이어서 중국이 데이터 분야에서도 함정을 설계하고 있다 그러면서 뛰어난 정보 수집 기술을 갖춘 중국이 중요한 국가 정보에 접근하도록 방치하게 되면 이 해당국의 주권 잠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무 국장이 영국의 외교와 대외 정보 수집 분야에서 최고봉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 무국장의 중국을 향한 경고를 결코 허투루 넘겨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영국 MI6의 무국장이 행한 중국 위협 경고 발언에 이어서 미국의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그러니까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도 1일 호주 팅크탱크인 로이 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토론에서 중국이 미국 편에 선 호주를 경제적으로 파탄내려 한다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의 동맹인 호주를 무릎 꿇리기 위해서 극적인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1일 이 캠벨 조정관은 대중국 강경파라 그러면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서 오커스 결성을 주도한 인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는 과거에 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로 일하면서 미국 외교 정책의 중심을 중동에서 아시아로 바꾸는 피보트 아시아를 주도한 바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정부 최고위급이 중국에 대해서 날선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데 또 대중국 격돌 현장에 서 있는 존 아킬리노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도 지난 11월 20일 미국과 동맹국들이 갈수록 강력해지고 있는 중국의 군사행동에 대해서 보다 긴박감을 가지고 작전을 수행해야 된다고 말해서 중국에 대한 경계심 한층 강하게 일깨웠습니다. 이 아킬리노 사령관이 이날 서방 민주주의 국가의 국방 및 보안 관리들 약 300명을 초청해서 진행하는 헬리팩스 국제안보 포럼 HISF인데요. 이 HISF에서 중국이 한 말을 보라. 시진핑 국가주석은 2027년까지 군사력을 미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만들도록 지시하겠다. 이것은 그의 말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중국의 위협을 강조했다고 AP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과 동맹국들이 국제해역에서 더 자주 협력해서 전술, 장비, 병참 등에 대해서 공통성을 확보하는 상호 운용성을 구축하고 신속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킬리노 사령관은 그러면서 우리는 더 빨리 그 같은 능력들을 서로에게 제공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러니까 중국은 매우 빠른 속도로 일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아킬리노 사령관은 이어서 우리는 우리의 가치와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다 그러면서 자유로운 것과 개방적인 것 또는 권위주의인 것과 폐쇄적인 것의 차이를 보라. 인도태평양 지역은 어디에 속하고 싶나? 비슷한 생각을 가진 국가들에게는 그 답은 분명하다. 자,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미국과 영국이 이렇게 중국의 위협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은 핵심 동맹국인 영국을 중심으로 반중국 연합전선을 구축하면서 중국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려고 하고 있죠. 심지어 지난 6월 14일 열린 미국 나토, 그러니까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담에서 러시아를 존재하는 위협으로 보고 대응을 해왔던 나토가 중국을 유럽에 대한 구조적 도전이다. 이렇게 지목을 하면서 이 나토가 유럽을 넘어가지고 이 인도태평양 전국까지 관심을 두도록 만들었었죠. 결국 미국은 단순하게 경제적인 면만 아니라 이 안보 차원에서도 전 세계적인 중국 포위망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대중국 견제의 마무리는 오는 12월 9일과 10일 열리는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 그러니까 Summit for Democracy라는 외교적 고리카드를 통해서 완전한 틀을 형성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미국이 이렇게 동맹들을 규합하면서 대중국 포위 전선을 강력하게 형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선 그만큼 중국의 위협이 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중국이 과거와는 달리 대만을 향한 위협 등의 문제에서 엄포만 넣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 군사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중국의 과도한 공격적 행동은 이 자유민주 진영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트럼프 정부 기간 동안에는 미국 우선주의, 그러니까 아메리카 폴스를 외치면서 이 동맹국과의 관계를 다 허물어 버렸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는 우선적으로 이 동맹국을 다시 규합하면서 공동의 힘으로 중국의 위협이 단지 미국만이 아닌 서방국가 전체의 문제임을 부각시키면서 이 공동 전선을 펴나가고 있는 겁니다. 특히 미국이 러시아보다 중국을 최대의 적으로 규정하면서 강력한 포위망을 형성하는 이유가 있죠.
그건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 전략 자체가 다르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현재의 미국 주도 자유주의 국제 질서 현실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서 미국과는 그래도 쌍방향 외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스스로가 미국을 넘어선 패권 국가가 되겠다고 지향하면서 중국의 세계화를 꿈꾸는 일방적 외교, 그러니까 원웨이 디플로마시를 이렇게 행동하고 있죠. 그렇게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하는 이야기죠.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면 중국의 패권주의를 과거 중국의 왕조가 해왔던 중화주의의 바탕을 둔 중국 중심의 서열화된 저공 외교 관계를 꿈꾸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세계 국가들의 평화로운 공조가 아니라 중국이 모든 국가의 패왕, 그러니까 중국 춘추전국 시대에 제후를 거느리고 천하를 다스리던 그런 사람을 우리가 패왕이라고 그랬죠. 그런 중국이 패왕으로서 세계를 지배하겠다, 이런 야욕을 펼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중국의 생각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이 바로 중국몽입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이러한 포부를 공공연하게 지금 드러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이야기죠. 2033년에는 중국의 국내 총 생산량이 미국을 앞선다 그러고, 또 제14차 4개년 경제 계획을 통해서 첨단 과학 기술을 확보해서 중국 제조 2025, 그러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 2025가 성공하게 되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출 것이다 라고 장담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시진핑입니다. 중국은 이런 꿈을 위해서 미국 등의 선진국 기술들을 탈취하고 또 대대적으로 흡수를 하면서 미국을 넘어선 세계 패권 국가를 지향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몽 자체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중국만 모릅니다. 중국의 그런 꿈의 밑바탕에는 미국의 첨단 기술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미국을 넘어서겠다는 그 발상을 미국이 모를 리가 없죠. 미국이 눈치채고 그렇게 철저한 차단막치기에 나선 겁니다. 그것이 지금 대중국 포위망 구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미국이 동맹국과 연대해서 중국 숨통조이기에 나선 것은 더 이상 시진핑의 꿈, 그러니까 전 세계의 패권국이 되려고 하는 그런 야망을 물샐 틈 없는 포위망을 통해서 좌절시키겠다는 것이고, 그동안 중국이 그런 꿈을 갖도록 만든 원동력이 된 세계의 공장 역할 자체를 완전히 재편하겠다는 구상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결국 미국의 가장 기본적인 전략은 우선 중국 경제를 세계 제2위로 만들어줬던 공급망 구조를 완전히 리셋해서 더 이상 중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막음으로써 중국 경제를 난파선 체제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의 첨단 기술이 더 이상 중국의 국방력 증진에 활용되지 못하도록 막음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의 군사 굴기를 방해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외교적 고립을 통해서 중국의 경제적 힘을 이용해 가지고 행패 부리는 것조차도 억제시키겠다는 전략이어서 이런 삼중 전략, 그러니까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방어막은 이 중국몽을 좌절시키는 키워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미국과 영국의 최고위급들이 중국의 위협을 강조하는 것인데요. 그만큼 시기가 급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 중국을 향한 이 삼중적 압박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효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죠. 중국이 호주를 굴복시키려고 했습니다만 호주를 중심으로 한 동맹 외교의 강건함은 오히려 중국이 무릎 꿇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 패배감 때문에 중국은 이제 대만을 향해서 칼을 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일 대만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면서 스스로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연일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의 이 대만을 향한 지원 발언은 중국을 머뭇거리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이미 대만을 동맹국 차원에서 보호하겠다고 나섰죠. 이젠 일본까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이건 일본에 대한 공격으로 보고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천명을 했습니다. 호주 또한 대만에 대한
중국의 공격을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날이 갈수록 미 동맹국들이 연대는 강화되고 있고 중국을 향한 포위망은 갈수록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국제적 연대에 중국은 어떻게 대응하게 될까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